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 의예과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 또는 자소서나 서류에 대한 접수를 마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국내 입시는 9월 23일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대부분 국내에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해외에 계시면서 원서 접수하시고 해외에 계시면서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과대학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실제 대면 면접도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비대면 면접으로 처리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비대면을 보는 이유가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걱정돼서 염려해서라기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면접의 유형이 화상 면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면접, 다시 말해서 면접 100%나 서류 면접을 실시하는 광운대나 과천대학교 또는 뭐 성신여대, 홍익대와 같은 학교, 제시문이 없는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사실상 비대면 면접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의예과인 경우는 좀 다르죠. 의예과는 대부분 같은 경우들이 면접의 시간도 길고 대면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비대면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 지성 면접이 진행이 되는 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면접의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면접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류 평가에 대한 비중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생들마다 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서류에 강점이 많은데 나는 면접에 좀 약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화상 면접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서류 평가에 약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뭔가 승부를 벌어보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이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만큼 평가의 비중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면접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학교는 인하대학교가 8월 14일서부터 면접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 중에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을 실시하는 건 11월 30일 정도에 면접을 봐요. 대부분 7월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학교들은 대부분 9월 12일 이전에, 9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23일이니까 그 전에 대부분 다 면접을 보고 그 전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학교들마다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어제 내용을 한번 최근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마다 달라진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데, 물론 추후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순천향대, 고려대학교, 연세대, 미래가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려대학교는 8월 24일과 27일 사이에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면접 기간을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성 면접,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성 면접,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며칠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지가 유출되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며칠에 나눠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그 면접 자체가 대부분 인성 기반의 면접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얘기고, 사전에 공개가 되어진 면접 질문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면접이다. 그럼 사전에 공개된 면접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성과 적성 면접에 대한 일반적인 면접일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학생에 대해서 한 1분간 소개를 해봐라, 영상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냐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웠었던 점은 뭐냐라든가, 또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면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면접들은 사실 뚜렷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마다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들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공개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예쁘게 해서 영상을 잘 올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건 평가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짜야 된다는 거예요. 대본을 짜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본을 다 짜야 되고 대본을 암기한 상태에서 표정 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도 비대면 방식의 서류 확인 및 인성 면접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통계랑 확률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이 주어진다라고 했지만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고, 순천향대는 면접 질문이 8월 14일 날 공지가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에 담긴 영상 업로드를 8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접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성과 적성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지? 대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대본은 보통 45초에서 50초 정도의 말하기의 분량, 글자 수를 예를 들어서 350자 정도의 분량이어야 하고, 그 대본을 만들고 암기하고 표정까지 연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마치 영화 배우가 하나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다르지 않지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 쉽겠네, 별거 아니지 뭐. 줬어. 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 지금부터 촬영해보자.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하긴 하지만 말의 내용이 없는 거죠.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어떤 영상을 올리느냐, 그 영상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건양대학교, 가천대, 인하대,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모든 학교의 면접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인적성 면접 플러스 지성 면접이죠. 그렇죠?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주대, 카톨릭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보면 아주대와 성균관대는 전년도와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균관대는 면접 질문을 사전에 공개하고 비대면 면접으로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고 약 1분 정도 분량으로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개의 총 2개 실에서 10분이 아니라 3개의 실에서 면접 시간을 하고 면접을 20분 정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면접 방식은 동일하게 하지만 면접의 시간을 좀 줄였어요. 그렇죠? 여기 줄였고, 카톨릭대, 중앙대, 한양대, 충남대, 인제대, 대구 카톨릭 관동대는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 지성 면접은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들은, 참 성균관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보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면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러니까 학원에서 면접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결국은 온라인 화상 면접에 대한 준비와 그 다음에 대면 면접에 대한 준비를 같이 진행을 하겠죠. 자, 학원에서 면접 수업은 8월 3일서부터 개강을 합니다. 8월 3일날 개강을 하게 되고, 모든 학교의 면접의 유형이 사실상 비슷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고려대, 연세대학교, 미래나 순천향대나 성균관대는 면접의 유형이 다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면접은 대부분 의학 인정성과 그 다음에 지성 면접으로 생명과학과 화학을 다루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유형을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8월 3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총 8회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면접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인성 및 지성 면접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또는 적중 예속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의 예상 문제와 작성과 답변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전력 강화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 정도씩 해서 반을 구성을 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면접이 논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술은 한 반에 20명, 30명을 놓고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직접 학생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이 제시문을 받아서 직접 구술하고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의 인원이 10명, 15명이 되어지면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제시문을 받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실전 연습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포리비에서는 8월 3일서부터 의대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온라인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 더군다나 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면접 수업을 진행할 때 뭘 하게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미래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시문을 면접 내용을 공지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업로드하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셔 온라인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실제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그렇죠? 동영상에 올리는 것 같은 연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찍었던 동영상을 여러 개 찍고 그 찍었던 동영상 중에서 가장 좋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온라인 화상 면접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의학 인적성 지성 면접에 대한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지금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의대를 원서를 쓰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느냐, 성적이 되지 않느냐와 관계가 없이 사실상 원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의대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직접 말하고 발표하고 다양한 제심을 받아서 구술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의 정원이 4명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한 반에 6명, 7명, 8명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제시문에 대해서 구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앉아서 생명과학이나 수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학생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말을 많이 해야죠. 학생이 많은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선생님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이 면접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지는 거, 이게 가장 이제 면접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저희가 이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어질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원서 접수하시고 지금 이제 면접 준비까지 오실 만큼 충실하게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